예,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2교시는 안전한 공사와 주요 공정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건설 공사에 있어서 건설 안전에 대한 이해하고 가설 공사와 안전 시공, 콘크리트 공사의 안전 시공 이렇게 세 챕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안전이란 사고 발생 위험이 없는 상태를 안전이라고 하고요. 안전관리란 위험한 요소의 조기 발견과 예측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활동을 안전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의 정의는 재해란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재해라고 하고요. 사고란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이 어떤 손실 발생할 뻔한 사건을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해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산업재해가 있고 자연적 재해가 있고 인위적인 재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노무자가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산업안전법 제2조에 정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재해는 지진이나 해일, 태풍, 홍수, 번개, 이상기온, 가뭄, 적설 및 동해 등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올해 태풍이 많이 불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죠. 이런 건 이제 태풍 피해로서 자연적인 재해가 되겠습니다. 인위적인 재해는 건설재해, 공장재해, 광산재해, 교통재해, 항공재해, 해난재해, 학교재해, 도시재해, 가정재해, 공공재해 등 여러 가지 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법을 한번 좀 보면 공사 단계로서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한 공사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준공 후 안전관리 단계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하는 특별법, 약칭해서 시설물 안전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준공 후에 건물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안전 진단이라든가 안전 점검을 통해서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끔 규정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건설 안전 예방에 있어서는 설계 단계, 착공 단계, 공사 중 단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설계 단계는 설계할 때 어떤 건설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를 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고요. 착공 전 단계는 착공하기 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작성을 해서 안전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관공서에 제출하고 또 그 계획서에 의해서 건설 공사 과정을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 단계에서는 안전활동으로서는 위험성 평가를 합니다. 어떤 공정에 들어갈 때는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자 하는 거를 위험성 평가를 해서 안전활동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 안전 컨설팅,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 안전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 중 안전 점검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세 단계를 하는데요. 기초공사, 그 다음 골조공사 중간, 그 다음 최상층 쳤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안전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 안전 예방으로서는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작성 대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보통 지하 한 3층 정도 하는 공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면적, 총 바닥 면적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창고의 설비, 단열공사에 해당되는 건물의 위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내용은 공사 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추락방지계획, 낙하 비례 예방계획, 또 차량계,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건설기계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 건설기계라든가 양중기, 이런 안전작업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성 대상 건축물은 시설물 안전법 1종 또는 2종 시설물이나 깊이 10m 이상 굴착물, 그 다음에 폭발물 공사를 해서 20m 안에 어떤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가축의 영향을 받는 예상이 되는 공사, 또는 10층에 16층 이상 건축물, 그 다음에 10층 이상의 리모델링 하거나 해체, 철거 공사를 할 때, 또는 항타기, 항벌기, 타워크레인 사용 공사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내용은 건설 개요, 안전관리 조직을 어떻게 꾸릴 건지, 그 다음에 공정별로 안전점검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공사 주변의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그 다음에 통행 안전시설을 어떻게 하고 교통소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공사 중에 작업자들을 안전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비상시 어떤 긴급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공정별로 안전관리 계획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공사 안전시공에서 보면 가설공사란 건축물 본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설적인, 말 그대로 임시적인 거죠. 영구적으로 있는 시설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들어가는 시설,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공사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공사하고 직접적인 가설공사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공통 가설공사는 울타리, 가설 건물, 가설 도로, 공사 용수, 공사 중에는 이제 전기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 전기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가설 공사라 하고요. 직접 공사는 어떤 특정 공사, 예를 들어서 규준 틀, 건물이 어떻게 들어서야 되는지를 위치를 확인하는 기준 틀이라든가, 줄 띄우기, 비계 다리 등을 말합니다. 그 가설 공사에서 강간 비계가 있는데요. 이제 비계는 강간 비계하고 전 시간에 살펴본 시스템 비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간 비계는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계 기둥은 집안에 잘 다지고 받침대로 사용해서 침하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계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하부에 어떤 침하나 기울어짐이 없게 단단하게 다지고 또는 받침대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토하거나 원 집안이 아닌 흙을 채우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약한 집안, 그럴 때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비계가 침하되지 않게 해야 되고, 비계 기둥 간격은 보통 1.5m에서 1.8m 정도 간격이 되고요. 장선 방향은 수직 방향으로 1.5m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어떤 건설 자재물이라든가 못이라든가 철사라든가 철근이라든가 등등이 외부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통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옆 건물에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낙하물 방지방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첫 단은 2층에 설치하고요. 매 10m마다 2층에 설치하고 10m 이내마다 망으로 설치하고, 맨 하층에는 최하단의 3mm 이하, 그러니까 망이 총총한 걸로 해서 어떤 조그마한 것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설치하는 추락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흙막이 할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량물의 장비를 사용하고 장비와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그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적으로 토질 검사, 땅 속이 어떤지, 집안 상태가 어떤지, 또 인접 건물 영향이 없는지 이런 걸 다 미리 조사를 해서 피해 방지 계획을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량물이 다니기 때문에 집안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철판을 깔아서 어떤 전도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질 상태라든가 지하 수위 등을 파악해서 치마나 또는 벽이 붕괴되지 않게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흙막이 SCW 공사에서는 장비 투입이라든가 재료 반입, 어떤 작업 공간 확보하고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 SCW의 그 배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입장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평면에서 본 건데 H 형광이 적당히 들어가서 밑에 땅을 파게 되면 이 맨 밑에서 더 깊이 박아야 되는 이거를 근입장으로 하는데요. 이 근입장도 구조 계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 2m든 3m든 집안에 따라서 깊이를 더 보강해줘야 이게 전도되지 않게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다 해서 그대로 시공에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SCW를 하게 되면 이것도 어차피 물이 들어가고 흙과 시멘트 페스트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양생이 됩니다. 그래서 양생되기 전까지는 어떤 충격이라든가 장비가 이동해서 어떤 이런 그 흙하고 시멘트하고 섞여 있는 이게 균열이라든가 어떤 그 제강도를 못 받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4일간 양생을 하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막이 지지본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스트러트 공법입니다. 여기에 외벽에 CIP를 하든 스러리워를 하든 또는 뭐 SCW를 하든 뭐 목재너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스트러트, 버팀볼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띠장이라 하면 요 벽에서 보면 요 CIP인데요. CIP의 수평으로 가는 H형광을 띠장이라고 합니다. 이 띠장을 연속적으로 가다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가고 이렇게 안 되지 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띠장하고 그 CIP 같은 경우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띠장이 이렇게 가게 되면 요 사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요 사이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거를 밀착되게끔 해서 외부에서 외압이 있을 때 이 띠장이 충분히 받쳐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보로 전달해서 버텨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응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공간이 없게끔 해줘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보 끝은 철제이기 때문에 와서 여기서 딱 맞는다고 해도 유격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격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끝에다가 유압잭을 설치를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양쪽으로 밀어주게끔 그래서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정밀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공사 중에 어떤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P 밖에다가 어떤 변형, 지중 경색에 지하 수익에 지표 침하게 설치를 하고 변형 율계는 이 지지보 이 안쪽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얼만큼 생기는지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시스템 동바리는 보통 층고가 4.5m 이상일 때는 이 강간 동바리를 했을 때는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트러스식으로 엮어서 이런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동바리는 그냥 적당한 걸로 막 아무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구조 개선을 위해서 수직재, 수평재의 강관 직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관의 그 철판 두께라든가, 그 다음에 간격, 이 기둥의 간격, 그 다음에 이 중간의 이 간격, 그 다음에 이 가세 이런 거에 대해서 구조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바리가 붕괴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땅 위에 할 때는 지범 보강이라든가 받침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동바리가 변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세를 설치를 해서 변형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하다 보면 어떤 거푸집에 변이가 생긴다든가 어떤 고정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약해서 거푸집이 탈락돼서 콘크리트가 외부로 쏟아진다든가 아니면 이게 어떤 탈락이 돼서 슬러브가 붕괴된다든가 해서 인명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거푸집에서 안전 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치기 전에 항상 조립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검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교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바리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있면은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수직으로 설치해야 되고, 상하 고정, 그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바리 높이가 3.5m 이상일 때는 항상 수평으로 보강재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철근 작업할 때도 이제 그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1인당 무게는 25kg가 적당하고 그 이상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운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철근을 운반할 때는 항상 양끝을 묶어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묶어져 있죠.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계나 거푸집 등의 철근을 많은 다발을 같이 한 군데 모아놓으면 그 하중을 견딜 수가 없어서 거푸집이 무너지는, 붕괴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 곳에 많이 얹어놓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발판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설치해서 작업하시는 분의 안전사고를 이런 발판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m 이상 높은 부분에서는 항상 안전대를 걸고, 안전대 이렇게 해서 걸고 추락이나 이런 부분을 밑으로 추락하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공사인데요. 이 콘크리트 공사에서도 가끔 이 펌프카에서 길이가 이 지지하는 것보다 너무 길게 뻗어서 이렇게 전도되는 사고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되지 않게 집안 상태를 반드시 잘 확인을 해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한 군데 너무 많은 곳에 타설을 해서 슬러브 같은 경우에 있죠. 그 무게가 한 곳에 치우치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타설을 해야 되고요. 타설의 일가는 진동과 걷거나 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우리 안전한 시공을 위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